What a voice. Great voice. He's a great system. Elon, you did good. I don't know if you've seen this. Whatever reason, people seem to like watching. I will say it's an honor to be with you too. Thank you. You're a young guy that's got an amazing. Maybe someday you'll run for president. I don't know about that. I'll leave it to Barron maybe one day. Barron. But I would love to help Barron, when it comes to,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짧은 영상 보셨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이버 트럭 선물과 롤렉스 시계를 받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스트리밍 실시간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잠깐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자, 여러분 어제 그저께 시장의 대충격 급락 패닉셀 이후에 여러분 많은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도 입으셨을 텐데요. 자, 간밤에 이렇게 푸른 초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많은 교훈을 얻으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매우 중요한 영상 두 개를 영상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데나이브스 인터뷰를 보시면 폭락장 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자, 투자자들 40년 만에 다시 오는 이 저류의기에 그 4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40년 만에 인생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지금 맞고 있는데요. 자, 이 기회에 테슬라 투자, 비트코인 어떤 자세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피가 철철 흐르는 어제 그제 장에서 이제 드디어 간밤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자, 1번 테슬라 주식 0.89 200달러대 회복했고요. 자, 엔비디아도 3.78% 급등을 했습니다. 자, 마소, 애플, 구글, 메타 할 것 없이 전부 올랐는데요. 애플과 구글만 소폭 보합을 이룬 상황입니다. 자, 1년 주가를 놓고 보면 테슬라 주식은 마이너스 20% 여전히 배고픈 상태이고 엔비디아는 무려 133% 올랐죠. 자, 메타만 해도 59% 1년 동안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메타 대비해서 테슬라 주식은 아직도 80%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인데요. 최소 300달러는 돼야 메타 정도의 상승률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연초 대비 수익률 지금 살펴보면은 테슬라는 여전히 1월 이후에도 마이너스 19%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메타는 플러스 39%, 엔비디아는 110%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테슬라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싸게 줍줍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의 메타와 엔비디아 같이 40%, 100% 오른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수량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대부분이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이 좋은 매수 기회,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 테슬라 같은 우량 주식을, 초우량 주식을 매수할 좋은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역발상을 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안정을 되찾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S&P 500, 나스닥이 1% 넘게 상승하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일본 증시도 10% 급반등에 이어서 미 증시도 진정되고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 메타가 이렇게 3%대 급등을 하며 마무리를 지었죠. 자, 그리고 S&P 지수는 전장보다 53.7포인트, 그러니까 1.04% 오른 5240
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 그 지수는 전장보다 166% 오른 16,366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다행히 그 일본이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전격하면서 엔켈이 자금 그 정말 기름을 부었는데 다행히 진정되는 모습이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가 라이브 방송 중에 테슬라와 사이버 트럭, 롤렉스 선물까지 받고 실제 주행하는 모습도 잠깐 보셨는데요. 게임 스트리머 방송에 출연했죠. 그래서 이 미국의 게임 스트리머 마딘 노스 23세인데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이버 트럭도 직접 시승을 했고 또 여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전히 이제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사랑한다, 천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사이버 트럭은 대당 가격만 해도 1억 3천만 원을 넘어서는 아주 고가품인데 롤렉스 시계는 7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트럭이 많이 팔리면 1억 3,700만 원의 마진을 생각한다면은 최소 20%만 잡아도 2, 3천만 원의 마진인데요. 앞으로 그 2025년과 2026년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이 증대되면서 굉장히 그 이익 기여도 EPS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마라라고 클럽 주차장에 세워진 사이버 트럭을 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마디로 정말 놀랍다고 말했는데, 자, 그도 그럴 것이 그 총알을 피한 귀를 스치고 갔죠. 그거를 이제 그 사이버 트럭 매핑을 한 거죠. 그걸 보고 이제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 감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사실 여타 내연기관차, GM이나 포드 등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광고를 일절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에 많은 표적 공격을 받고 있는 단점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광고비를 아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 소비자는 최고의 제품을 원한다. 사실 이게 진리인 거죠. 자, 테슬라는 그 모델 XY 사이버 트럭 포함해서 모든 그 구매자가 그 재구매를 하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자만도 200만 명이 넘는데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GM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소비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죠. 그게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 숨겨진 비밀은 바로 일론 머스크가 최고의 제품으로 기업의 가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거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자,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기왕이면 약간 비싸더라도 최고의 제품을 원합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이제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차를 사지, 그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벤츠나 BMW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내연기관차 부류에 들어가는 게 이제 BMW, 그 벤츠고, 테슬라는 이제 혁신적인 자동차 기업이면서 FSD 최첨단 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갖춘 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인식은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버 트럭의 인지도는 이렇게 광고 한 푼 안 하고 킴 카다시안이나 예를 들어서 유명 셀럽이나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런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사이버 트럭을 구입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선물하는 그런 이제 그 고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도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사이버 트럭 EPS 기여도도 매우 높긴 하지만 광고를 안 해도 이렇게 서서히 알려지는 게 바로 테슬라의 무서운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25,000달러짜리 차를 빨리 BYD를 제압하면서 출시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최고의 제품을 고집하기 때문에 2025년을 조금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기대보다 뭐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역시 그 최고의 제품, 최고의 소프트웨어 FSD를 완성 단계를 높여서 그 출시하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세계 시장에서 독주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고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그 주요 그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은 그 56K를 다시 회복을 했고, 지금 이제 8천만 원 원화 회복을 했는 상태, 4.4% 올랐고요. 메타와 엔비디아가 3.8, 3.7%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그 $200
1.76% 올랐는데 단순히 메타와 비교해 보면 지금 200달러, 메타는 494달러, 약 2배 이상인데요. 자, 우리가 1차적으로 메타 정도 가는 걸 목표로 삼아서 테슬라를 잘 수량을 늘려가면서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는 최소 2, 3년간 꾸준하게 수량을 늘리는 게 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소 10년 이상 장기 투자 목표로 50배를 목표로 삼으면 그러기에 딱 그 유일한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1번 우리가 2019년과 20년에 폭발적인 상승을 한번 놓쳤고 2번 3년 4년의 그 횡보 장세를 잘 견뎌왔습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 꽃길이 펼쳐질 텐데요. 2025년부터 꽃길이 펼쳐집니다. 자, 3번 시점에 와 있는데 이 점을 항상 투자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그 애널리스트 분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폭락한 테슬라 과연 지금 매도해야 되냐, 계속 버티고 참고 가야 되냐, 또 언제 폭발적인 상승이 올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적이 놀랍다. 자, 이 말을 좀 뜯어보면은 매그니피센트 7 M7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7개 대형 기술 기업 가운데 자, 엔비디아를 제외한 6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의 마음이 심란하죠. 자, 주가가 무섭게 빠지는 날에는 정말 다 팔고 떠나야 될 것 같고 또 다시 오르는 걸 보면은 아직 AI 테마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서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텐데요. 자, 테슬라를 놓고 보면은 단기 매매자에게는 8월 말 9월 초가 기회라고 보여진다고 지금 그 나와 있는데 이 테슬라 ESS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슬라 2분기 매출이 발표되었을 때 그 주당 순이익 EPS가 시장의 예상은 0.61을 이상을 예상했지만 그 고용 조정에 따른 그 비용이 8천억 정도 증가가 됐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 EPS가 0.52달러 여기에 이제 시장은 실망해서 급속도로 이제 그 테슬라 주가가 내렸는데 다시 그 8월 8일에서 10월 10일로 연기되기는 했지만 로보택시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기대감, 여러 가지 이제 AI 그에 대한 또 ESS 그 저장 장치에 대한 매출 급성장을 통해서 그 테슬라 주가는 다시 260까지 회복을 했었는데 이 AI 거품론에 빠지면서 그 테슬라 주가는 200이 살짝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98달러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지만 이렇게 1월 2일 그 기준으로 248달러까지 간 게 8월 5일 시장이 이제 패닉셀이 나오면서 198달러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 단기 변동성만 놓고 보면 4월 22일은 142달러까지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웬만한 투자자들, 정말 믿음이 없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이 테슬라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테슬라 주식을 한 주라도 들고 계신 분은 정말 그 미래에 대한 믿음, 혁신 기업에 대한 믿음, 그리고 대단한 분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조금 더 참고 인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 2, 3번을 좀 살펴보면은 테슬라가 왜 8회 말 9회 초 앞으로 그 역전의 기회가 남아있는지를 정리를 해보면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ESS의 고성장이 자동차 매출을 2025년에서 2026년에는 추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2분기 ESS 메가팩의 2분기 매출은 30억 1,400달러, 하나로 약 4조 1,7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마진이 무려 24.6% 놀랍습니다. 자, 자동차의 마진은 영업이익률은 많이 떨어졌죠. 자, 여기에 더해서 이 ESS의 그 중국 메가팩 공장이 이제 곧 완공되는데 이 완공돼서 생산이 시작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 생산 능력 캐파가 종전에보다 2~3배가 늘어난 효과가 있는데 자, 현재 그 2분기 그 ESS의 매출을 보면은 지금 4조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3배까지 늘어난다면은 한 12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따지면 그 자동차 매출을 급속히 이제 따라잡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산 능력이 중과되면서 더 급속히 이제 그 ESS의 매출과 EPS의 기여도가 단순 자동차 판매보다 그 넘어서는 순간 테슬라 주가는 현재 주가 200달러로 해도 400달러, 메타 주가는 가뿐하게 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을 항상
그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시장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더욱이 지금 인공지능 AI 전력 소요는 여전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 원전을 빠르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최소 10년, 20년을 해야 원전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의 그 에너지 사업, 메가팩 사업이 얼마나 직연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 메가팩 에너지 저장 이 시장에서 15%의 점유율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면 엄청난 이제 그 테슬라의 수익 기여에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율주행 FSD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자, 당초 8월 8일에서 10월 10일로 연기가 되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 미국보다 중국에서 먼저 FSD 로보택시가 출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좀 얄밉지만 이 메타가 AI의 모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메타는 2분기 광고 매출이 22%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구글 11%보다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그만큼 메타가 발빠르게 AI를 접목시키면서 이 광고 매출을 구글 대비해서 2배로 늘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아직 FSD 로보택시를 시작조차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장이 제대로 열리기만 하면 뭐 메타나 구글에 비할 바가 아닌 게 바로 테슬라 주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테슬라를 힘들지만 줍줍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메타는 테슬라 2배 주가인데 최소 메타 넘는 주가 목표로 여러분이 잘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견디시면서 인내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AI 테마는 여전히 유효한데 지금 빅테크를 팔고 떠나야 되는지 계속 테슬라 같은 우량 주식을 늘려가야 될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를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다면은 2025년 시장은 매우 긍정적인데요. 자, 그 이유가 그 10월 10일 로보택시 날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3분기 인도량 수치가 나오고, 또 그 한 주 뒤에 10월 10일 로보택시 행사가 열리고, 또 계획대로라면 연말에는 무인주행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고, 2025년에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반값 저가형 모델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빅 이벤트들이 호재가 테슬라에는 지금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참고하시고, 자, 10월 망하거나 대박이거나, 그런데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은 테슬라는 10월 이후 대박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일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뭐 15%, 20% 큰 폭으로 상하방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이 지난 1분기를 되돌아보면은 이 테슬라는 그동안 그 150달러대에서 이제 헤매다가 그 3개월 만에 25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자, 그때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죠. 자, 우리가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자신이 있다. 그러면서 그 테슬라 FSD 성공을 믿지 않는다면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지 마라. 그런데 애플이 실제 10조 이상 투자한 FSD 10년 이상 그 사업을 했었는데, 노력을 했었는데 FSD를 완전 포기를 했고, 이제는 테슬라 독주가 이제 정해진 미래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그 구글의 웨이모, 또 GM의 그 크루즈,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중국의 BYD, 지금 자율주행에서는 사실은 뭐 불가능하다. CEO 자체가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테슬라의 독주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그 테슬라의 FSD 독주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12.5 버전이 나오면서 이제 사이버 트럭까지 접목하기 직전에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점을 꼭 놓치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트럼프 사이버 트럭의 열렬한 팬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 데나이브스 40년 만에 다시 한번 올까 말까한 이 AI 기회, 특히 테슬라 기업 꽉 잡아라 인터뷰를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About 856 points. Of course, Apple, NVIDIA, some of the big laggards. Dan, what do you make of the sell-off? It's a falling knife at the moment. Do
Do you want to catch the knife? Yeah, I mean, look, for us, we're navigating investors to this white knuckle moment in terms of looking at the tech names and the winners, what I believe is going to be this AI revolution. Look, there's no doubt that investors over the weekend and today calling, trying to say, is this the end? Is this the end of the tech bull market? I don't believe it is. I believe this is just a massive fear panic that will create the opportunities for NVIDIA to own Apple, Microsoft, Amazon, Alphabet. And that's always been our playbook the last 24 years covering tech. So when clients call you this morning, are you telling them to buy on this? We'll describe it as weakness, but boy, it feels like it's more than weakness. Yeah, I mean, we've been basically, I'll say almost table pounding in terms of put the levels, put the names that you want to own that I believe are really going to view this as more of an opportunity rather than as sort of catching a falling knife because of where the growth is. You look at earnings, you look at the numbers. I mean, I'm here actually in Tokyo, and across Asia. The demand is here for AI. That is not leaving despite what we're seeing with this Nikkei sell-off here in the global route. That's what we're telling investors across the world today. Dan, I want to put Apple up on the screen for a second because one of the pressure points, in addition to what's happened overnight and then obviously the jobs number on Friday, was the disclosure that took place over the weekend, Saturday, that Warren Buffett has now officially halved his stake in Apple. He's still the largest shareholder in the company. He's been trying to, it looks like, raise cash. He's obviously sold out of other stocks, too, which I think is also weighing on the psyche of the market this morning. But you look, this stock now off 7%. What do you think is behind that sale? Yeah, look, Buffett was selling a little in 1Q, right? Now, granted, the 50% sale, I mean, that was eye-popping relative, and I think caught everyone's attention. It's going to add to pressure here. It's still his number one holding. He is a huge supporter of Cupertino, number one holding, almost double of B of A. Andrew, our view is if you look at this last quarter for Apple, you look at the guidance, you look at what I view as 270 million iPhones in a window of an upgrade opportunity, an AI-driven upgrade cycle ahead of us. That's reasons to own Apple, not sell it. Now, look, when Buffett talks, everyone listens, no doubt, for good reason. But this is not the time to sell Apple, despite some of the nervousness here. I think this is an opportunity, especially going into what I view as really a historic upgrade cycle for Apple. We were talking to Tom Lee earlier in a sort of macro way about just how things are headed and what may happen over the next month or two. His sense was you're never going to, I don't know, never. It might be hard to get real stability until October, so that even if you think the market rips in the next couple of days after falling, that it's very hard in the month of August and historically September before you actually know whether you have your sea legs or not come October. Yeah, look, I mean, I think Tom obviously has great words of wisdom. It is going to be a buckle the seatbelt moment, over the coming months, especially even also going into the election. But if you look at the fundamentals in tech and a soft landing and a Fed cutting environment, I mean, that's the time to own tech. And I get it. The Bears have won over the last week or two, right, after being in hibernation mode the last 18 months. And I get it. But if you look at quality tech, large cap tech, into an AI, what I view as a once in a 40-year cycle, those are names you own here. And I think, that's why we're out here hand-holding through this white knuckle period, not the time to head for the elevators. Dan, this is, the earnings that we saw, sometimes people nitpick, but in general, pretty good for the Mag 7 across the board. So what we're seeing now is probably just some air coming out of the enthusiasm, maybe some multiple contracts a little. What happens if it's a negative feedback loop and actually things start softening up and you actually do get, not just the multiple side of things, but the earnings side of things? Isn't that, I mean, we're down 10% already in the NASDAQ. Where could that bottom? Yeah, look, I think the worries there right now unfounded, right? In terms of not just what we saw from earnings, but in terms of what I see, here in Asia, in terms of our checks demand going into the rest of the year and into 2025. Look, that will be sort of a ghost that I think the street will be battling in terms of what could come around the corner. But if you look at the fundamentals here, I mean, they are strong for tech. Balance sheets are strong. And again, it goes into a once in a 40-year type of cycle in terms of spending for AI. Look, there's going to be losers in this. Look at Intel. I mean, if that was obviously a disaster and some others. But in terms of quality tech, big cap tech, in terms of software semis, those are names you own here, and you don't sell them despite, obviously, a lot of nerves that are going to be going on across the globe today.
자, 영상을 다 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 이거는 이제 그 패닉셀이 나오고 일본에 있는 데나이부스를 그 인터뷰한 영상인데, 자, 데나이부스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분석해 봤을 때도 AI는 거품이 아니고 실제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기술 기업들을 지금 꽉 잡고 좀 견디면 좋은 성과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투자자와 함께 가는 인터뷰를 잘 보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안내를 드리자면 저는 테슬라 주식 비트코인이 경제독립 씨앗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테슬라 방송만 해주셨으면 또는 비트코인 방송만 따로 해주셨으면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죄송하지만 제가 그거를 분리해서 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테슬라 잠깐 좀 섞어서 두 개 다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을 당분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비트코인을 잠깐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그 최고점 9,320만 원까지 갔다가 7,100만 원까지 뚝 떨어졌는데 불과 이게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변동성이 일주일 사이에 2,200만 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자, 주식 변동성보다 더 큰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더 변동성이 큰 게 알트코인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테슬라 등 주식의 10분의 1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산을 100이라고 봤을 때 50에서 60%는 부동산이나 뭐 예금 등 이런 자산이 차지할 거고, 우리가 20-30%는 그 테슬라 등 세계 1등 주식에 대해서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10억 중에 5, 6억이 부동산이고 2, 3억을 테슬라 주식에 투자한다면 거기에 2,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트코인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테슬라는 50배 목표로 하는 거고, 비트코인은 1억을 10억 만들 때까지 10배 목표를 최소 하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라 자녀한테 그 물려주는 주식이다. 경제독립 씨앗, 큰 씨앗을 넘겨주는 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가장 편안하게 가장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 그 1년 사이클로 놓고 보시면 최소 1년 지금 3,400만 원에서 1억 450만 원까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비트코인은 4년 사이클이 있죠. 반감기 사이클이 있는데 최소 4년은, 그러니까 5년 이상은 여러분이 하셔야 한 번의 사이클을 맞출 수 있고 과실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자, 이거를 추천드리는 거는 최소 2번 이상 사이클,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10배 목표를 하시면 여러분이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자, 1차적으로 100만 달러, 1코인에 100만 달러, 10억을 목표로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숨 돌린 비트코인 하룻밤새 14%가 올랐는데요. 자, 기존 보유자는 견디고 수량이 적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절대 비투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8월 4일 6만 1,000달러에서 49,80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5만 5천 달러를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폭락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 패닉셀을 하지 마시고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자, 1, 2, 3번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의 그 영상을,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AI 또 GPU를 그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정말 그 CEO 중에 이런 CEO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고 믿음을 가지고 테슬라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냥 GPU 그냥 칩만 꽂으면 다 되는 거지만, 되는 것 같이 일반인들은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자, 5만 개, 10만 개의 그 엔비디아 H100 GPU를 연결해서 최적의 시스템으로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24시간 고군분투하는지 일론 머스크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많이 테슬라 주식 1위 1비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CEO도 고군분투하고 24시간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최소한의 테슬라 투자의 마음을 잘 가다듬으셨으면 합니다. 자, 앞으로도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큰 폭으로 상하방 크게 조정받을 수 있지만 기업의 본질가치,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정해진 미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번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을 잘 견디시고 2025년까지 끌고만 가실 수 있다면 1차적인 여러분의 소개 목표는 조심스럽지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짧은 1, 2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형편되시는 분은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훌륭한 트레이닝 클러스터 팀도 있습니다. 대규모의 비디오 트레이닝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실행하려면 많은 기술과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은 오스틴에 있는 기가 팩토리 남쪽 확장을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팀을 이끌며 서버를 설치하는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디오 GPU를 구입하고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 작동이 시작되고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대규모 비디오 트레이닝이나 대규모 트레이닝을 실행할 때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한 가지는 GPU가 모두 극도로 정밀하게 실행되기 때문에 전력 변동을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향곡 같은데요. 기가 텍사스 설치의 경우 5만 개의 GPU가 사용할 것인데요. 5만 개의 악기가 모두 교향곡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악몽과도 같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이는 GPU 사용이 올라가면 전력도 올라가고 GPU가 내려가면 전력도 내려가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100m초 간격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빅시와 같은데요. 전력 사용량의 극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30메가와트와 100m초 만에 40메가와트에서 20메가와트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어쨌든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테슬라 팀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